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빌붙어서 자식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서글픈 얘기,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 일도 무수히 많이 발생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 김혜수 같은 이들, 박송 이런 사람들 보면 부모가 자식의 등골을 빼먹고 있죠. 이건 하나의 예시인 거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 곁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서 가족 관계를 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인륜 천륜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끊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요, 남보다 더 못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식이 사고 쳐서 매일같이 부모에게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돈 만들어 달라고 땡깡 부리고 꼬장 부리고 부모 때리는 이 개망난이 자식도 있고, 반대로 자식에게 나타나서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개망난이처럼 술 처먹고 사업에서 사고치고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벌리는 부모들도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되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무탈하게 별일 없이 되게 평범한 관계로 만난다라는 것도 되게 복인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부모 아래에 자식이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기가 되게 힘들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고 인연을 끊고 아예 그냥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사는 이런 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걸까라는 걱정이,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매일 사고치는 부모를 멀리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어쩌면 생존의 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고,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고 벌어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뼈를 갈아서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쳐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부모가 덕하니 나타나서 앞길을 막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도망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서글프고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라는 걸 이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관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되게 불편해하고 되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남보다도 못한 부모, 남보다도 못한 자식들이 있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더라도 최대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나 몰라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지나고 최대한 노력하고 어떻게든 좀 복구해보려고 애쓰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절하고 아예 그냥 소식 끊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다, 무자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보다 못한 부모와 남보다 못한 자식을 두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지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 남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조심해야 될 대상이 꼭 남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진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가족이 빚을 과도하게 져서 그 빚 때문에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견디기 어렵죠. 호황일 때는, 경제가 되게 좋을 때는 빚을 내서 그 빚을 대갚아주는 것도 좀 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불황이 깊어질 때는요, 약간의 빚도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답 없는 부모, 답 없는 자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인데, 좀 씁쓸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스스로의 삶을 좀 잘 추스르기 위해서 항상 마음가짐을 잘 좀 정돈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물어뜯고 이용해 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수작질 벌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 그 중에 한 명이 무책임한 부모일 수도 있다라는 것, 무책임한 자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심을 나와 내 자식 뭐 이렇게 두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조금 더 경계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는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차분하게 주변도 둘러보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고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뭔가를 좀 고려하며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시대가 이미 열려 있다라고 보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